이번 진로 박람회 대학라이프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청소년 지도사 MC 진이 조혜진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가 할 대학 라이프는 우리 친구들이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깝다고 느껴질 수 있는 대학생활의 모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대학생활 궁금타파 하는 토크 콘서트 시간입니다. 제가 혼자 대학교에 대해서 대학교는 이런 공부를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이렇게 지냅니다 하는게 혼자 설명하는 것보다 찐 대학 라이프를 보내고 계신 찐 대학생 선생님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모셔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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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대학생 걸스예요. 한 번씩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걸스에서 프리티를 맡고 있는 미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걸스에서 큐티를 맡고 있는 혜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대학생.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재밌는 선생님들만 모아와봤어요. 혹시 오빠 형 없어서 아쉬웠다는 친구 없죠? 다들 반응이 너무 뜨겁네요. 와, 지금 반응 뜨거워요. 와, 우와. 인정하는 부분? 인정한 부분. 와, 배우인 듯? 막 이래. 안녕하세요. 피아노 엔터테인먼트인가? 왜지? 스위트걸이 거기 출신인가봐요. 아, 그래요? 정말요? 스위트 갈즈예요. 많이 부끄러우시죠? 네, 맞아요. 들켜버렸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대학생 토크 콘서트는 저희가 워크북 19페이지에 있는 대학라이프 OX 퀴즈를 같이 풀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토크 콘서트 시간인데요. 지금부터 토크 콘서트가 진행되는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댓글로 대학생에게 궁금한 점, 학업, 아니면 생활, 그냥 기타 등등 아무거나 물어봐주세요. 저희한테 대학생들에게 궁금한 모든 것들을 댓글로 계속 남겨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 계속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기의 과잉이에요. 네. 맞아요. 현타 온 거 저희 들켰나봐요. 대학생활 힘드신가요? 앞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그러면 이제 얘기를 나눠보는 걸로 해요. 자, 여러분 워크북 준비되셨죠? 네. 19페이지에 OX 퀴즈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풀어봐 주세요. 1번부터 10번까지 그냥 O, X, O, O 이렇게 막 풀어봐 주세요.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저 지금 그냥 막 부른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정답, 제가 지금 부른 게 정답은 아니고요. 이거를 지금 풀어봐 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쌤들이랑 같이 풀어보면서 정답을 맞춰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학교 일진 있나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네. 없어요. 확실히 없어요. 그런 문화는 정말, 그리고 요즘 많이 그냥 아예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 자체가? 맞아요. 네. 학교는 큰일 나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큰일 나요. 그런 친구들이 친구가 이제 없어요. 큰일 나요. 자, 여러분 지금 워크북 19페이지 OX 퀴즈를 풀어주세요. 우리 인사 나누려고 했는데 벌써 질문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엄청 핫하네요. 완전 핫하네요. 핫플이에요, 맞아요. 핫플. 와디스 유정 선배 치인트 모르시나? 그러면은 약간 대충 송강 같은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오늘 댓글 많아가지고 조금 네. 재밌을 것 네, 저 같아요. 기대가 완전 되는데 빨리 문제를 그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OX 퀴즈 풀어볼 거예요. 집중해 주세요. 네. 질문이 벌써 막 쏟아지네요. 빨리 1번 문제부터 가겠습니다. 자, 워크북 19페이지 대학 라이프 OX 퀴즈 1번 문제입니다. 입학 후 학과를 바꿀 수 있다. 하나, 둘, 셋. 짜라라. 만장일치로 5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 누가 대답 좀 해주세요. 왜죠? 저희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바로 그것은 전과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요. 여러분 지금 혹시 가고 싶은 학과 정한 친구들 있어요? 모르겠어요. 네, 지금 안 정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 직전에 학과를 정말 정할 수 있을 것 같나요? 내가 너무 가고 싶은 학과를? 모르겠어요. 또 모르겠죠.
아니면 뭐 대학교에 입학해서 여러분들이 학과에 공부가 별로 맞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진짜로 공부해보고 싶은 과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를 다시 입학을 해야 할까요? 그런 방법도 있지만 학교에 그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전과 제도입니다. 네, 전과 제도란 내가 속해 있는 학과에서 다른 학과로 소속을 옮기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저도 바로 전과를 했어요. 아, 네. 전과 1범이시네요? 띠로리리리리리리. 네. 오케이. 전과 1범. 예. 갑자기 전과 1범이 됐는데요. 저는 원래 행정학과 학생이었어요. 행정학과 학생이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경영학과 수업이 저한테 더 잘 맞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제 진로와도 조금 더 관련이 있고 그래서 행정학과에서 경영학과로 전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전과를 하는 방법, 조건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학점. 대학교 성적이라고 하는 학점인데 이제 전과 같은 경우는 학생의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점이 성적이 좋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수님과 알콩달콩한 면접 시간을 면담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과 앉아가지고 자네 우리 학과에 왜 전과를 하고 싶은가? 제가 경영학도가 되고 싶습니다, 교수님. 그래 들어와라 하면서 이렇게 전과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흥미롭네요. 네. 미연님 전과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전과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전과 동지군요. 저도 전과 1범이에요. 그 전과한 사람한테 이런 유머를 하는데 친구들이 이미 알고 있나 봐요. 전과범, 크크크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나가지고 저는 경제학과에서 청소년 지도학과로 전과를 했고 뭐 이때도 학점 관리를 안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그래도 자기소개도 쓰고 면접도 보고 이렇게 경쟁을 해가지고 합격하는 시스템이라 관리가 필요하긴 했지만 어쨌든 학과가 안 맞아서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떤 중학생 친구가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대학교에 갔는데 전공이 안 맞으면 어떡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선택하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근데 여러분 걱정 마세요. 전공 충분히 바꿀 수 있고 대학교 안에서 뭔가 바꾸는 게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때가 엄청 빠른 시기예요. 맞아요. 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빠른 거 아시죠? 맞아요. 지금 박명수의 명언 생각나가지고 저는 박명수 늦었다고 아저씨가 생각했을 때 그랬어요. 늦었다. 근데 이거 아니고 대학교에서는 빠르다. 요거입니다. 네. 맞아요. 친구들 전과라는 제도를 이미 알고 있었나 봐요. 많이 알고 그죠? 계셨던 것 같아요. 다 아까 우리 문제 냈을 때 맞춰줬고 전과범 학과를 한 달에 한 번씩 바꾼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전과는 1년에 저희 학교는 1년에 한 번씩 있어요. 오, 학기마다는 없어요. 여긴요? 저희도 1년에 한 번이었던 것 같아요. 네. 보통은 그러죠. 맞아요. 네. 저희도 1년에 한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는 1학기, 2학기가 조금 크게 나뉘어져가지고 아예 좀 분리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12월부터 2월 그 기간이 이제 접수, 면접, 합격 이런 기간이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만 가능합니다. 이과 가면 끝입니다. 여러분 댓글 좀 읽어봐 주세요. 저 너무 복수 전공 얘기한 친구도 있는데. 복수 전공 그거 뒤에서 얘기할게요. 맞아요. 네. 뒤에서. 채널 고정! 채널 고정. 오늘 댓글이 꽤나 많네요. 그러면 그 게시판 홍보 한 번만. 게시판 홍보 지금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 상단에 대학라이프 탭 있죠? 지금 누르지 마세요. 그러면 온앤오프에서 넘어가니까 대학라이프 탭 안에 실시간 질문이란 탭이 있어요. 저희가 댓글 보고 답변 못 드린 것들 거기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수시로 들어가서 확인할 거니까 이거 알아주세요. 이거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댓글이 너무 많네요. 전과자분들이 두 분이나 있어요. 미안합니다. 네, 집행유예 걸려야 되는 거 아닌가. 과몰입 금지. 영준이가 아주 차단을 바로 해주네. 고마워요. 그러면 이제 그만 떠들고 바로 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2번 문제 갈게요. 대학교도 전학을 갈 수 있다. 대학교 전학은 조금 새롭습니다, 쌤들. 이거 O인가요, X인가요? 하나, 둘, 셋. 야라라. 갈 수 있다. 이거는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누가 알려주시겠어요?
또 저예요. 진짜 욕심쟁이에요. 그럼요. 아. 앞을 다 먹어버리겠어. 네, 초기에 잡아버려야죠. 네.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전학을 가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전 있어요. 저도요. 네. 초등학교 때 전학 가봤어요. 초등학교 때 네. 전학 경험이 있으시군요. 네. 네, 뭐 많이들 이제 전학 경험이 있으실 텐데 대학교도 초등학교, 중학교처럼 전학을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편입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대학교는 중학교나 초등학교처럼 전학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그냥 우리 이사 가면 보통 전학을 갔죠. 지역이 바뀌면. 네, 지역이 바뀌어요. 대학교는 그거랑 조금 다르게 이제 시험을 통해서 전학을 가게 됩니다. 보통 편입시험이라고 그래서 말을 하고 편입시험은 대체적으로 영어를 많이 봐요.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보다 영어 시험이 편입시험이 굉장히 또 어려워가지고 어려워요. 네, 또 이걸 전문적으로 알려주는 학원도 있어요. 네. 편입학원. 편입학원 그 아. 유명한 많이들 보셨을 네. 거예요. 그럼 이제 저와 함께 편입의 특성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할 건데 네. 일단 첫 번째로 편입을 하면 1학년부터 시작할까? 내가 대학교에 전학을 갔어. 1학년부터 시작할까요? 친구들이 이것도 많이 헷갈려 하는 하시더라고요. 어제 질문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제 질문이 있었는데 이제 보통 전학을 가면 3학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남들보다 아무래도 남들은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해왔던 과목들을 나는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공 과목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해야 하는 입장이 된 거죠. 네, 상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제 입시를 겪으면서 중고등학교 때 희망했던 학교나 학과에 가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학과에 한 번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됩니다. 있어요. 네, 찬스입니다. 네. 좋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편입의 경우에는 뽑는 인원이 굉장히 적어요. 진짜 한두 명, 많아야 3-4명 이 정도 뽑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잘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게 또 매해마다 뽑는 인원도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작년에는 이 학교, 이 학과를 지원해보고 싶어서 확인을 했는데 2명을 뽑았어. 그래서 공부를 하고 올해 넣으려고 봤더니 아예 안 뽑는 거예요. 그 학과를. 네, 이럴 수도 경우가 있고 있어요. 아니면 딱 한 명 뽑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문서 넣을 때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입시 결과가 얻지 못하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대학 입학해서도 대학 전학을 가는 편입이란 제도가 있으니까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대학교도 전학을 갈 수 있다는 거네요. 근데 편입 영어 시험 엄청 어렵기로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편입 영어 하면 다들 뜨악 할 정도로 조금 어렵긴 해요. 여러분 이렇게 대학교에도 전학 갈 수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제가 위에 OX 다 O 알고 있었나 봐요. 반수도 있죠. 반수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반수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그리고 그 2학기 동안 휴학을 하거나 아니면 수업을 조금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수능 시험이나 다른 입시 전형을 준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네. 재수랑은 약간 결이 달라요. 맞아요. 학교를 일단 입학하고 다니면서 또 대학교에 지원을 하는, 그리고 나서 만약에 붙었다 그러면 이제 이전에 갔던 학교를 포기하는 맞아요. 그런 게 반수입니다. 맞아요. 네. 과제 내려고 했는데 과제 시간 넘어가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시간 일단 넘어가면 저희는 못 내요. 맞아요. 저희는 받아주는 경우도 되고요. 그 교수님께 죄송합니다 하고 메일을 드리면 받아주실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지각 제출로 약간 감점해서 받아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수 가능 아닌가? 그쵸? 반수도 있고 편입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대학교 전형이. 다른 느낌이고 대학교 전학은 편입 이럽니다. 수시 반수. 댓글 언제 이렇게 댓글이 쌓였죠? 엄청 많이. 알겠습니다. 대학교도 기말 중간고사 그대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근데 대체 있지 않아요? 알려주세요. 대체요? 과제 대체 이런 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계속 온라인으로 하고 있어서 뭐 부정행위나 뭐 집에서 시험을 보게 되면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논문 형식의 리포트라던가 좀 긴 글의 서술형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시험 방식이 또 생겼어요. 시험 보는 것도 있고 시험 대신 과제를 내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대학교에 잘생긴 사람 많아요. 이거 우리 뒤에서 얘기할게요. 뒤에서 얘기하는 애들이 계속 많이 나오긴 해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빨리 다음 뒷 문제부터 넘어갈게요. 자, 3번 문제예요. 수능 시험을 보지 않고 대학교에 갈 수 있다? 이거 너무 쉬워요. 하나, 둘, 셋. 쉬운 거 맞죠? 물론이죠. 네, 또 오입니다. 그러면 이번 혜림쌤 어떻게 수능 시험 안 치고? 수능 시험을 안 치고 대학교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능 시험을 치고 그 성적에 따라 대학에 가는 거를 정시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거 수능 시험을 보지 않고도 대학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수시라고 부릅니다. 요즘 친구들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저도 수시를 통해서 대학에 갔습니다. 저도요. 그러면 어떻게 수능을 안 치고 제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학교에 심사를. 여러분 중학교 때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보셨죠? 봤죠. 그거랑 똑같이 고등학교 가서도 중간 기말고사를 봅니다. 이거를 우리가 내신 또는 교과 성적이라고 부르는데 이 성적에 따라서 대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지금 하고 있는 동아리, 독서, 봉사활동 아니면은 반장, 부반장과 같은 자치활동이 생활기록부에 다 기재가 돼요. 그것 또한 하나의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능 시험 치지 않고도 제가 원하는 대학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 원하는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수능 시험 성적이 높을수록 원하는 대학교에 갈 확률이 높아지겠죠. 성적일까요? 맞아요. 그래서 내신이나 교과 성적이 높을수록 원하는 대학교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전공과 관련돼 있는 활동을 많이 해주면 됩니다. 관련된 활동. 맞아요. 저도 초등교육과에 가기 위해서 초등교사와 관련된 활동을 고등학교 내내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네, 저도 수능 안 치고 전 아예 수능을 안 봤어요. 그리고 수시로 대학교 갔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수시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시험에 최저를 맞추는 그런 제도도 있어서 이것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예 안 치고는 그 수시를 못 쓰는 것도 있고, 맞아요. 수시도 전형마다 학교에 그 학과에 있는 그 전형마다 제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논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논술 맞아요. 전형도 논술 있고. 전형 있고, 강연이가 엄청 정리를 해줬어요. 와. 수시 60, 정시 40, 학종이 교과의 2배, 논술은 1부. 와. 지역균형 전형 와. 넣으면 되는 거죠. 강연이 왜 이렇게 잘 잘 알고 알아요? 있네요. 네. 지역균형 전형에서 대부분 적용되는 저 직윤으로 많이 가죠. 맞아요. 그쵸, 그쵸. 지규는 거의 대부분 학생부, 생활기록부랑 내신, 맞아요. 교과를 같이 보기 때문에 골고루 잘 챙겨줘야 됩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이 대학에 갈 때 된다면은 아무래도 수시 비중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맞아요. 전망이 또 그런 또 많이 나오고 네, 있어서 말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좀 수시 비중이 크지만 친구들이 대학교 입학할 때도 어떻게 바뀔지는 또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근데 맞아요. 현황은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번 문제입니다. 입학할 때 학과를 꼭 선택해야만 한다? 이거 꼭이 써있는 게 조금 의심돼요. 꼭 학과를 꼭 선택해야만 한다. 갈게요. 하나, 둘, 셋. 처음으로 X 나왔습니다. 이번에 도연쌤 왜 X인지 좀 알려주세요. 아니, 전공이나 학과도 선택 안 하고 대학에 먼저 진학을 할 수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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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있습니다. 전공 자유학부라는 학과가 있는데요. 그곳에 가게 되면 이제 학과나 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원하는 대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중고등학생 때부터 많은 학생들이 고민을 하는 게 바로 전공 선택이잖아요. 어려워요. 네, 저도 중학생 때 어떤 공부를 내가 진짜 하고 싶은지 아니면 대학교 가면은 어떤 반 단위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어떤 전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등학교 가가지고 이런 동아리도 해보고 저런 동아리도 해보고 여러 일을 해보면서 제 전공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것마저 되게 쉽지 않았어요. 어려웠군요. 왜냐하면 이제 중고등학생 때는 정해진 공부, 수학이면 수학, 국어면 국어 이런 식으로 정해진 것만 하다 보니까 제 길을 제가 찾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한 게 전공 자유학부에 입학하는 것이었습니다. 전공 자유학부에 입학을 하게 되면 1학년 때는 일단 과가 없이 전공 자유학부에 소속이 돼서 들어가고
학교의 교양 수업이나 아니면 다른 학과의 전공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수강 신청을 해서 담아서 듣고 2학년에 올라갈 때 학과를 각자 정해서 원하는 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2학년 올라가기 전에 겨울방학 있잖아요. 네. 그때 우리 이제 종이를 다 받아요. 전공자유학부생들은. 거기서 이제 1지망부터 3지망까지 적어서 내나요? 네, 원하는 학과를 적어서 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학교마다 또 인기학과라는 게 있어요. 인기학과 또 있죠. 완전 맞아요. 있죠. 뭐 경영학과라던가 아니면은 저희 학교는 디지털 미디어학과 인기 많아요. 그런 학과들은 되게 인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간혹 가다가 성적순으로 자르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성적순으로 자르는 거 간혹 가다 인정? 네, 정말 등록여 맞죠?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전공자유학부라는 것 자체가 이제 너네가 과를 정하지 않아도 돼. 여기서 좀 더 알아보고 선배들이랑 얘기도 해보고 학교 생활을 해보면서 과를 정할 수 있게 우리가 보장을 해줄게. 이렇게 해서 모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웬만하면 다 가는 거죠. 하지만 학교 입장에서도 만약에 학생을 100명을 뽑았는데 다 100명 다 경영학과에 가겠다. 이렇게 하면은 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또 학교마다 전공자유학부가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어요. 맞아요. 또 부르는 이름도 다 상이하고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전공자유학부, 자율전공학부, 또 자유학부 막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영어로도 College of Liberal Studies, Open Major Divisions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엄청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전공자유학부에 입시를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학교 홈페이지나 아니면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진짜 친구들이 조금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공자유학부, 자유전공학부, 자유학부. 그건 돈 들었어요. 이거는 친구들이 학과를 선택하지 않고 1학년 때 교양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다 들어본 다음에 이거 재밌었다. 이거 나랑 맞는 것 같아. 한번 좀 더 해보고 싶어. 해서 그때 결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입학할 때 학과 선택하는 거 엄청 어렵잖아요. 맞아요. 힘들죠. 만약 거기 가면 이제 끝까지 거기로 가야 되고 진로는 그쪽으로 선택해야 맞아요. 되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또 있는데 학교에 와서 깨닫는 거죠. 전과 해야겠다. 맞아. 편입해야겠다. 이제 깨닫는 건데 솔직히 선택할 때는 내가 이거 하나 선택하면 이 길로 계속 쭉 나가야 되고 내가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하실 필요 없이 자유전공학부 입학하시면 들어와서 들어보고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또 도현쌤이 답변해 주시는 동안 댓글이 엄청 쌓였어요. 그니까요. 엄청 많이 와가지고. XXX555도 있었고 오호. 중간에 낀 5가 시선 집중이라고? 강현이가 또 정리해줬어요. 강현이 뭐예요? 한 줄 정도. 자유전공학부 땡땡. 자신들이 직접 대학교에 없는 학과를 만들어 하는 학과? 비슷했는데 약간 결이 다르다. 그죠? 네. 요즘은 그 융합학부라고 많이 해서 맞아요. 자신들이 학과를 여러 개를 겹쳐서 없는 특색 있는 학과를 만드는 그런 제도들이 있는 학교가 또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건 조금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추세여가지고 경쟁률 엄청 세대. 어때요? 그런가요? 경쟁률이 세기보다는 또 저만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전공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그래서 많이들 지원을 하는 편이에요. 요즘 좀 정보를 많이 얻고 이제 자유전공학부라는 것도 있구나 해서 많이 지원하지만 그만큼 많이 뽑아서 조금 높긴 해요. 근데 사실 왜냐하면 원하는 학과에 내가 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경쟁률이 높은 학과는 그만큼 많이 뽑아요. 요것도 알아야 돼요. 맞아요. 경쟁률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아니에요. 경쟁률이 낮은 근데 경쟁률이 어쨌든 뽑는 사람 대비 지원한 수 사람이잖아요. 근데 뽑는 사람이 한두 명일 수도 있어요. 이러면 경쟁률이 낮아도 많이 어렵죠. 네, 많이 어렵고 오히려 많이 뽑는데 경쟁률이 높아도 지원하는 게 또 전략일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학교에서 조별 과제 자주 내요? 근데 이거는 학과마다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저희 청소년 지도학과는 완전 팀플 세상.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팀플 세상입니다. 아무래도 교육 쪽이 아무래도 팀플이 정말 맞아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대부분의 전공에서 다 팀플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많은 편입니다. 경영학과도 경영도 팀플의 꽃 아니겠습니까? 뺄 수 없죠.
아시 경영학과. 빼면 서러워요. 그럼요. 네. 경영학과에 팀플이 빠지면 섭하죠. 조별과제에서 대참사 자주 일어나니에요. 와우. 어메이징. 겪어보신 분 무임승차. 저 많이 겪어봤는데. 아, 그래요? 저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그러면 많더라고요.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이름은 뺐죠. 아. 오, 깔끔한디. 선배님 이름 뺄게요. 선생님 이름 뺄게요. 저는 그렇게 못하고 약간 총대낸 스타일이었어요. 연락 카톡도 안 돼. 문자도 안 돼. 전화도 안 받고 뭐 수업도 안 나오셔. 근데 우리 팀원이야. 그래서 교수님한테 착하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드렸는데도 뭐 끝까지 해라 이런 교수님도 있고 아니면 뭐 유도리 있게 저기 하라는 교수님도 계셔서 이것도 다르지만 저는 뭐 근데 교수님이 그냥 하라고 하셔서 끝까지 그냥 혼자 했다는 설이 이런 슬픈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맞아요. 근데 요새 온라인 시대여가지고 조금 교수님들도 팀플을 지양하는 분위기예요. 온라인으로 지키시긴 어렵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오, 오늘 질문이 엄청 질문 저 많네요. 지금 다 못 읽겠어요. 맞아요. 여러분 대학 라이프 탭에 있는 실시간 질문 아시죠? 거기다도 남겨주세요. 저희가 지금 못다한 답변들. 아니 너무 재밌는 질문이 많은데 지금 다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 답변해드리고 싶은데 아쉽네요. 그럼 뭐 그러니까요. 눈에 띄는 거 있으면 읽어주세요. 어떤 친구가 무임승차하는 사람들끼리 묶이면 거기는 파국. 그쵸, 파국이죠. F로 가는 뭐 맞아요. 지름길입니다. 설국열차, F열차. 학점이 시력표처럼 나온 사람도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있죠. 맞아요. 있어요. 저는 아니고요. 있어요. 학식 맛있네요. 저희 학교는 맛없기로 조금 저희 학교는 비싸고 맛없기로 유명했습니다. 네. 맛없는데 비싸기까지 하다고요? 슬펐어요. 근데 저희 학교는 오늘 공사하고 새로 지어서 맛있어질 거라는 소문이 돌긴 하지만 아직 먹어보진 못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없었습니다. 근데 보통 학식보다 나가서 사 먹는 게 더 맛있어요. 맞아요. 나가서 사 먹고. 대학가 주변에는 가게들이 엄청 저렴하잖아요. 그 학교 메뉴가. 앞에 있는 맛집들 그거 찾아내는 것도 아주 쏠쏠한 재미입니다. 맞아요. 네. 저희 너무 떠들었죠? 빨리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좋아요. 벌써 5번째 문제예요. 5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대학교는 모두. 자, 모두 나왔어요. 이거 의심해 보셔야 돼요. 일단 빨간 동그라미 치세요. 힌트를. 대학교는 모두 4학년에 졸업한다. 하나, 둘, 셋. 뾰로로 BX입니다. 그러면은 4학년에 졸업을 안 한 수도 있다는 소린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또 등장하신 거예요? Yes. 또 등장하셨어요. 네. 4학년에 모두 다 졸업하는가? 이거에서 That's no. 모든 대학이 4학년 때 졸업하는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아시는 학교는 뭐 4년대 대학이겠지만 여기 이제 전문대학도 있어요. 일단 전문대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전문대는 대체적으로 2학년, 3학년까지 다니고 졸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전문대학에서도 4년까지 다니는 경우가 있긴 해요. 이제 전공 어떡해요? 심화 과정이라고 그 다니던 학과에서 좀 더 이제 심화 학습을 해서 뭐 그런 친구들이 거치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그걸 하면 이제 4학년까지 다닐 수가 있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4년제 대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4년제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과에 따라서 혹은 추가 학기에 따라서 4학년 그 이상으로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대는 6년이 기본이고요. 건축학과 같은 경우도 5학년이 기본이에요. 일단 5학년, 6학년을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초등학교예요? 대학교 맞아요? 그쵸. 네. 근데 뭐 그렇죠. 초등학교처럼 5, 6년? 많다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학기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총 들어야 하는 수업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맞아요. 뭐 제가 다니는 학과 같은 경우는 130시간을 총 들어야 돼요. 4학년 다니면서 4년 동안. 130? 네, 저희는 130시간. 128입니다. 이렇게 다 달라요. 학교마다 또 달라요. 근데 이 130시간을 4학년까지 다 못 채우는 경우에는 반년 혹은 1년 동안 수업을 더 들어서 채우고 졸업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자동적으로 4학년 때 졸업을 하는 게 아니라 5학년이 될 수 되는 있고 거죠. 뭐 6학년이 될 수도 있겠죠. 아유, 천천히 들으면. 아유, 네. 머리가 핀. 그리고 뭐
이거랑 제가 설명드렸던 추가 학기와 또 반대되는 개념도 있어요. 네. 이거를 조기 졸업이라고 하는데 아. 4학년이 되기도 전에 우리는 졸업을 해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요겁니다. 오, 조기 졸업. 네, 조기 그거 졸업. 똑똑한 사람들 하는 거 맞죠? 오, 약간 학점이 틀린 높아야 말은 된다고. 아니죠. 맞아요. 학점이 높아야 돼요. 엄청 바쁘게 사신 분이 음. 한다고. 조건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간이 있잖아요. 네. 들어야 하는 시간을 그 3학년 혹은 상위 1학기 내에 모두 다 듣거나 저 같은 경우도 이것도 학과마다 학교마다 또 다른데 제가 다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공 과목, 경영학과 학생들이 들어야 하는 전공 과목을 모두 다 4.5 만점에 4.0 이상을 맞아야 합니다. 오. 그래야 조기 졸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대로 말하면 시력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요. 네. 쉽지 않은 점수예요. 4.0은. 쉽지 않네요. 4.0. 그렇게 해야 조기 졸업할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래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4년에 나누어서 들을 수 있는 그 130시간을 2, 3년 안에 몰아서 들어야 돼요. 오, 완전 축약해서 그 안에 근데 4.0도 맞아야 되는. 대단한. 그렇죠. 쉽지 않아요. 네, 사실. 좀 드물긴 해요. 근데 또 하시는 분도 있긴 있어요. 제 제 친구도 뭐 준비 중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그렇게 대단한 애였니? 이러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2년제부터 4년제까지 초과 학기부터 전공 심화까지 거의 지금 그 행정실에 설명해 온 줄 알았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초과 학기가 뿐만 아니라 조기 졸업까지. 조기 졸업도. 그래서 여러분 2학년에 졸업할 수도 있고 3학년에 졸업할 수도 있고 그러면 4, 5, 6 이렇게 6학년까지 다닐 수 있는 6학년보다 더 다닐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더 어떻게 다닐 보면. 수도 있어요. 10년 다니시는 네. 분도 있고. 휴학하는 거는 그냥 학년으로 인정이 되진 않지만 뭐 어떻게 하다 보면은 더 다닐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오, 혹시 학점을 못 채우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었다고 그때 심정이 어떠셨나요? 그런 제가 15학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너무 빠듯해요. 근데 그때 너무 조금 드러나서. 그리고 지금은 후회스럽긴 하지만 또 뭐 이런 대로 사는 거고 저런 대로 사는 거고. 그래요. 맞아요. 어떻게든 하게 돼 네, 있더라고요. 근데 또 4년 안에 듣기에 충분해요. 맞아요, 널널해요. 맞아요. 널널? 널널하지 않나요? 꾸준히 듣는다면 널널할 꾸준히 수 듣는다면. 있지만 꾸준히 들으면 널널하고 막 들쑥날쑥 그 맞아요. 해놓으면은 또 끝에 졸업할 때쯤에는 촉박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예요. 저 지금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수업을 엄청 불이 나게 듣고 있거든요. 네. 게임과 관련된 학과도 있나요? 네, 저희 있죠. 학교에 이번에 신설됐거든요. 오. 게임학과라고 해가지고 친구들이 게임 만드는 코딩도 하고 이름이 그래픽 뭐예요? 디자인 게임학과예요. 오, 신기하다. 학과 이름 자체가 게임학과여서 여러분 상명대학교에 게임학과 있다고 게임학과가 합니다.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저 명지대학교에는 ICT 융합대학교라고 그 안에서 이제 웹디자인 막 이런 거 있는데 거기서도 게임 코딩 하시더라고요. 요새는 이런 ICT 융합 엄청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맞아요. 이거 전망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맞아요. 네. 그때 되면 엄청 커져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죠? 지금은 새로 생긴 신설이긴 하지만 그때가 되면은 엄청 커진 학교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확실히 그런 학과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적인 학과들이 맞아요. 많아져서. 컴퓨터, 코딩 아니면 이제 영상 엄청 뜨고 있죠. 맞아요. 이거 엄청 지금 완전 레드오션이에요. 근데 또 단점이자 장점. 경쟁률이 높은 만큼 많이 뽑는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면 꿀팁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점심 얘기하나요? 배고프구나. 의식의 흐름. 저도 네. 배고파요. 저희도 배고파요. 점심 뭐 먹을지 우리 대학 라이브 콘서트 끝나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아시겠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몇 번까지 했죠? 5번까지 했습니다. 그럼 6번 가겠습니다. 벌써 다음으로 넘어왔어요. 대학생도 교복을 입고 다닌다. 교복. 고등학교 졸업하면 안 입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아닌가 봐요. 아닌가 봐요? 아닌가 봐요. 졸업하면 교복 안 입는 줄 알았는데.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O? OX? OX? O? 5를 드신 것 같아요. 네. 처음으로 지금 만장일치 아니거든요. 네, 도현쌤 좀 해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항공서비스학과 같이 서비스 정신을 배우는 학과에서는 뭐 과복이라는 게 있어서 안 입고 갔을 때 벌점이 주어지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학과나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과복이라는 게 없습니다. 대신에 학교와 학과의 소속감을 키우기 위해서 과잠이라는 거를 맞춰서 입기도 해요. 지금 저희가 입은 것처럼요. 네, 그리고 여기 MC분들 입으신 과잠 보이시나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이 과잠은 뒤에는 학교의 로고나 슬로건이 적혀 있고 팔뚝에는 학번이나 그리고 동아리 같은 거에 기수, 그리고 팔목에는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별명이나 이름을 새겨놓습니다. 이 과잠이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구별해내려고 본인의 별명이나 이름을 새겨놓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은 대부분 27학번으로 입학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팔뚝에 27이라는 숫자가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네. 네, 이 과잠은 생각보다 엄청 따뜻해요. 그쵸? 엄청 맞아요. 두꺼워요. 따뜻해요. 겨울 네. 거의 겨울용이어가지고. 누빔이에요, 누빔. 누빔. 네. 이게 좀 얇아 보이긴 하는데 한겨울에 눈이 내려도 이것만 입고 있으면 엄청 따뜻해요. 맞아요. 맞아요. 이 과잠은 그리고 또 대학 갈 때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이거 하나 쓱 한번 걸려. 데일리룩으로 완전 핏감 가능. 맞아요. 네. 맞아요. 퍼스룩이 완전. OOTD 완성. 맞아요. 그리고 이제 과 행사가 있을 때 또 으쌰으쌰 다 같이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입고 가기도 맞아요. 하고. 다 같이 그 단체복 이렇게 맞아요. 사진 찍고 이렇게 등 맞아요, 보여주면서.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MC분들 입고 오신 거 조금씩 자랑 좀 해주실 수 있어요? 해주세요. 여기 네네. 일단 저희가 입은 게 가장 이제 많이들 베스트 입으시는 무난. 맞아요. 춤을 가장 무난한 남색깔 야구 잠바 완전 그냥 제일 무난하죠. 심플 표본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표본입니다. 표본. 저는 이거는 근데 이거는 야구 잠바는 아니고요. 코치 자켓이라고 알죠? 쓱싹쓱싹거리는 거? 근데 멋있어요. 그런 재질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되게 예쁜. 저는 전공 자유학부로 입학을 해서 그런지 올블랙의 과잠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거 제가 입고 온 거는 제게 아니긴 한데 이런 느낌이라는 거? 저는 이게 가장 그 남녀공용으로 입기도 그쵸. 검정색은 무난무난하고 최고의 옷이죠. 네. 맞아요. 되게 예쁘더라고요. 또 제 친구 중에 여대를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연한 딸기 우유 색깔? 귀여워. 예쁘겠다. 너무 네, 핑크. 예뻤어요. 전 부럽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 때 이제 거리에 연고대 학생 언니 오빠들이 과잠을 입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멋있죠.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대학에 가면 저렇게 다 같이 친구들이랑 입고 한강 놀러 가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여러분도 만약에 가고 싶은 학과나 학교가 있으면은 한번 인터넷에 과잠을 검색을 해보시고 그 옷을 입고 거리를 걷고 약간 룰루랄라 하는 내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과잠 말고도 학생회나 동아리 이런 단체에서도 잠바를 맞춰요. 저는 이거 과잠은 아니고 학생회 잠바거든요. 그래서 학생회 이름 박혀있고 뭐 학생회 기수 적혀있고 다 이렇게 학교 로고가 들어가면 다 약간 그런 교복 같은 잠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근데 누가 아까 과티랑 교복은 다르지 이랬어요. 맞아요. 근데 대학생이 교복처럼 많이 입는다 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O도 있고 X도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 O도 되고 X도 된다고 생각해주세요. 여러분 정답은 없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과잠도 있고 뭐 과티도 있고 과패딩 뭐 요즘에 롱패딩 많이 맞아요. 있잖아요. 과 롱패딩으로 후드 티도 나오는데 있고 과 네. 후드 집업도 있고 그냥 다 같이 우리 이걸로 하자 하면은 투표를 해서 정하는 투표해서 거죠. 정하는 거예요. 꼭 야구 잠바가 아니어도 맞아요. 됩니다.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맞아. 그리고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꼭 사야 되는 것도 선택이에요, 아닙니다. 네. 이거 사야 되는 거예요. 이거 공짜로 주지 않아요. 그래서 사야 사고 돼요. 싶은 사람만 사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네. 시간이 없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 두 개 학과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두 개 학과 이거 약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O인가요? X인가요? 하나, 둘, 셋. 따라라. 오랜만에 O가 나왔어요. 좋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좀 알려주세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학과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바로 복수 전공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두 개 학과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수 전공이 뭔가요? 복수 전공이란 말 그대로 전공을 두 개 가지는 것을 말해요. 전공이 두 개고 학위가 두 개이기 때문에 굉장히 들어야 되는 수업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초등교육과이고 철학과를 복수 전공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초등교육과 수업을 듣는 만큼 철학과 수업을 들어야 한답니다. 굉장히 들을 수업이 많겠죠. 맞아요. 근데 저는 현재 철학과를 부전공하고 있습니다. 복수 전공 말고 부전공요? 부전공은 뭐예요, 선생님? 부전공은
졸업장 2개가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졸업장에 이 다른 과를 부전공했다. 1.5개 같은 느낌이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딱 그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야 되는 수업이 복수 전공에 비해서 훨씬 적어요. 근데 저도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수업을 많이 들을 수가 없어서 복수 전공에서 부전공으로 바쁘셨군요. 바꿨습니다. 네, 맞아요. 그럼 복수 전공 하다가 또 부전공으로 바꿀 수 있는 네, 거예요? 얼마든지 바꿀 수 오.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철학과? 네, 초등교육과랑 철학과 연결고리 있나요? 없죠. 네. 하지만 이렇게 연결고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완전 연결고리가 없는 것도 학교에서 잘 알아본다면 얼마든지 복수 전공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도 입시를 할 때에는 철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길을 택하고 들어와서 다시 부전공을 한 경우입니다. 어쨌든 복수 전공, 부전공을 통해서 내가 원래 입학했던 학과뿐만 아니라 새로 나 이거 배워보고 싶어. 저거 재밌어 보이는데 하는 거를 또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학과라는 개념이 약간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1반 하면서 친구들 지금 1학년 1반, 2반, 3반 있잖아요. 내가 1학년 1반이면서 2반 수업도 듣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복수 전공과 부전공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아니, 여기 승철 친구가 이론상만 가능하지 않냐고 말을 해줘가지고 이론상만 가능하지 않나요? 이게 무슨 말이지? 약간 그 의미인 것 같아요. 복수 전공이 이론상으로만 존재하지 않나? 약간 그런 의미 시간이 같아서 부족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은 학교들에서 복수 전공을 많이 밀어주는 맞아요. 추세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복수 전공이 필수거든요. 네, 필수 복수 전공을 하거나 네, 부전공을 하거나 아니면 심화 전공을 하거나 이 셋 중에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복수 전공을 하고 있고요. 네, 뭐 다른 분들도 아마 복수 전공 많이 하실 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요새는 1학년 들어오자마자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엄청 그러니까 많아요. 다들 잘 알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가시면 더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지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수 전공, 부전공 잘 알아봤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내가 원하는 모든 학과에 지원서를 낼 수 있다. 여기 또 뭐든 나왔어요. 이거 의심해 보셔야 돼요.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삐삐삐가 나왔는데 저는 이거 O도 될 수 있고 X도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진짜요? 그래서 이거는 세모예요. 저는 이거 세모라고 생각해요. 왠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아까 혜린 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학교에 지원하는 그 방법은 정시, 수시 이렇게 2개가 있잖아요. 근데 전문대 수시와 정시, 전문대 수시와 정시, 그리고 편입은 무제한이에요. 그러면 이거 O예요. 원하는 모든 대학교 지원서 낼 수 있다. 그러네요. 근데 이거는 전문대 수시, 정시, 편입 이렇게 무제한이어서 모든 지원서를 낼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4년제 수시와 정시는 수시 6개, 4년제 수시 6개, 4년제 정시는 다 군별로 3개 이렇게 총 3개밖에 쓰지 못해요. 그래서 전형마다 다르고 또 그 방법마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내가 원하는 학교 그리고 원하는 학과를 좀 선별해서 분리하실 필요가 조금 있습니다. 4년제인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해야죠. 그래서. 입시는 전략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네. 원서를 잘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서 맞아요. 이것도 그 시기가 되면 아마 지금이에요. 9월이 지금 수시 쓰는 시기거든요. 아마 지금은 막 발표 나고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막 경쟁률 사이트 보면은 그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또 강연이가 또 정리를 했어요. 강연이 대박인데요? 4년제 수시는 6개, 정시는 다 분별로 하나씩 총 3개, 그리고 전문대 수시는 무제한, 편입도 무제한.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번에는 세모라고 표시를 해주세요, 여러분. 네. 좋아요. 여러분, 댓글에 저희가 답변 못 드린 거는 대학 라이프 탭 실시간 질문에 남겨주십시오. 다음 문제 갈게요. 이제 드디어 조금 재밌는 문제 나온 것 같아요. 드디어. 동아리는 한 개만 가입할 수 있다? 대학교 동아리 엄청 재밌어 보이는데 저 이거 하나밖에 못해요? 답을 들어주세요. 한번 답을 한번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그럼 저 한 100개 가입할 수 있나 봐요.
네, 맞아요. 네. 100개 얼마든지 가입할 수 있어요. 알려주세요. 여기서 동아리란 여러분이 지금 하는 것처럼 학생들 스스로 자치적으로 원하는 활동을 스스로 꾸려나가는 거를 말합니다. 근데 이때 동아리에 개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100개든 200개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다만 여러분의 일주일이란 시간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각자의 스케줄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동아리의 종류에는 뭐 음악, 미술, 체육 원하는 분야가 다양하게 있으니 관심 분야로 활동을 해주면 되고요. 저도 실제로 멘토링에 관심이 있어서 멘토링 동아리만 한 3개를 했었어요. 엄청 많이 했죠. 네. 근데 이 3개도 다 종류가 달랐어요. 학과 친구들과 같이 하는 학과 동아리가 있고 학교 친구들과 같이 하는 중앙 동아리가 있고 또 다른 학교나 다른 지역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연합 동아리가 이렇게 다양한 종류로 있습니다. 오, 동아리. 역시 대학교 하면 동아리 빼낼 수 없잖아요. 그쵸. 여러분, 중고등학교에서도 동아리 많이 하고 계시죠? 네, 많이 하시죠? 네. 계시죠? 대답한 걸로 들려요? 네, 아무튼 대학교도 동아리가 개수가 엄청 많고 학과마다 있고 중앙 동아리와 학교별로 있고 지역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연합 동아리가 있어서 이렇게 친구들이 시간이랑 열정만 가득하다면 네, 충분히 얼마든지 6, 7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맞아요. 대학교는 자유예요. 그래서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됩니다. 자유롭죠? 자유로워요. 그 시간에 알바를 해도 되고 알바해도 돼요. 대외 활동을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냥 여러분. 자기 개발에 시간을 쓰는 거죠. 그냥. 맞아요. 그냥 낮잠 자도 돼요. 낮잠 자도 돼요. 낮잠 자도 편하게 놀아도 돼요. 네. 맞아요. 요런 거는 우리 뒤에 있는 버킷리스트에도 또 한번 써주세요, 여러분. 대학교 가서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러면 우리 빨리 10번 문제 풀고 OS 퀴즈는 정리할게요. 10번 문제는 저는 뭔지 모르겠는데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거? 그니까요. 네. 일단 읽어볼게요. 대학 가면 유정 선배 같은 선배 무조건 있다. 저 지금 하나, 둘, 셋도 안 했거든요, 쌤들? 누구 네. 지금 네. 간첩 있나요? 간첩 있는 것 같아요. 왜죠? 쌤! 해명 좀 해주세요, 또. 또 해명해달래. 해명 타임. 여러분은 치즈 인더 트랩이라는 드라마나 웹툰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 봤어요. 저도 봤어요. 진짜? 근데 친구들은 못 봤을 수도 있을 것 저는 같아요. 못 봤어요. 좀 저도 대단해요. 여러분처럼 못 봤는데 그 당시에 친구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거기 나오는 남주가 엄청 멋있는 설정인 걸 알게 되더라고요. 요즘의 배우 송강이나 한소희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공 자유학부로 입학을 해서 신입생만 150명이나 됐어요. 맞네요. 네, 대부분 보통 한 40명에서 50명 맞아요. 정도 되죠? 그래서 그런지 좀 더 멋있고 예쁜 친구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아서 그랬던 너무 게 많은 친구들이 아닐까. 있어서 다 잘 보였다. 네. 그냥 그렇긴 대학에 하죠. 간다는 거는 그만큼 큰 물에서 노는 거니까. 똑같아요. 맞아요. 좀 더 이제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다양한 환경에서 태어난, 다양한 네. 생각을 가진 그런 친구들과 만나게 되는 거죠. 맞아요. 예시를 들자면 이제 우리 중학교 갈 때 버스를 타기도 하잖아요. 중학교 등교버스에서 보이는 이제 친구들이 다 같이 졸업을 해서 고등학교 등교버스에서 보이는 거고 또 만나잖아요. 이제 안녕. 대학교 등교버스에서도 여기 또 너도 학교 가니? 그 범위가 좀 더 커지는 것 뿐이지 막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거는 없는 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 친구한테 들은 건데, 근데 저는 완전 X거든요. 근데 친구가 학교에 연극영화과랑 모델학과가 있는 학교를 다녀가지고, 거기는 또 조금 다르다고는 하더라고요. 여러분, 연극영화과, 모델학과 메모해주세요. 여기 이거 있는 학교로, 조금. 그리고 아까 누가 꿈깨. 그리고 세대 차이. 치인트 때문에 세대 차이 난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오래 됐나요? 얼마 안 된 오래됐죠? 것 같은데. 하긴 오래됐죠? 제가 중학교 때 봤던 것 같아요. 어머, 선생님. 지금 친구들이 중학생인데 대학생이세요. 우스. 네, 우스. 예. 근데 요새 송강 유명하잖아요. 송강, 김선호, 엄청 유명하죠. 이런 분들. 근데 연극영화과랑 모델학과 가면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대학교는 짧은 치마 왜 잡아요? 안 잡아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사복이에요. 빡빡이를 하고 다녀도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머리를 네. 빨주노 좀 네. 파라고 해도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 아직 로망,
실현하시고 그쵸. 가지고 계십시오. 아직은 가지고 계십시오.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네, 잘 찾아보면 멋있는 분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네.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요. 오, 우리 또 이렇게 빠르게 해가지고 OX 퀴즈 벌써 다 풀었어요. 우와, 여러분, 빨라요.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요? 20페이지. 넘겨보시면 대학라이프 활동지 보이시죠? 여기에 저희가 OX 퀴즈 답변해드린 거 토대로 한번 자기가 작성해주세요. 편입이란 뭐 대학교에서 전학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아니면 또 부연별 설명이 있었으면 그런 거 추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 활동지 작성해주시고 버킷리스트가 버킷리스트. 있습니다. 이거를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그냥 댓글로만 한번 받아볼게요. 여러분 근데 20살이 된다고 해서 꼭 대학교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럼요. 제 친구들은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직한 친구들도 있고 유학을 떠난 친구도 있고 이래가지고 모든 20살이 대학교에 가는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대학교에 국한하지 말고 이렇게 버킷리스트를 좀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대학을 가는 것만 있고 꿈은 아니죠. 네, 그러면은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들어볼게요. 나 해보실 청소년기에 20살 이거 하고 싶었다. 아, 저는 대학교 교환학생? 교환학생. 교환학생. 교환학생 여러분 대학교에는 해외 교환학생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어떤 학교랑 외국에 있는 학교랑 우리 학교랑 이렇게 자매 결혼을 네. 맺어서 학생을 이렇게 한 학기, 두 학기 정도 바꾸어서 하는 그런 게 너무 좋은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없어졌어요. 와. 그니까요. 맞아요. 너무 아쉬워요. 멈춘 건지 없어진 건지 아무튼 없어진 건 아닙니다. 네. 지금 다시 계속 살아나고 있고요. 코로나가 저도- 끝나면 살아나야 할 1등 프로그램 해외 교환학생 맞아요. 요거 꼭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갔을 때는 꼭 요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벌써 우리 끝나갈 시간이에요. 댓글로 인사하고 우리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그니까요. 네, 네모. 헐랭방구. 되게 유쾌한 친구들이 많네요. 맞아요. 네, 스카이엔 어때요? 뭐가요? 아 근데 그것도 편견인 것 같아요. 별점이 대학교에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예, 없어요. 예. 그럼 송강 말고 다른 애 없나요? 오, 송강. 아, 성준이. 그러면 약간 한소희 같은 누나 찾는 건가? 그런 거겠죠? 송강이 뭐임이래요. 그럴 수 있지. 송강. 네이버에 쳐보세요. 송강. 그렇습니다. 토크쇼 폭파 2분 전 맞아요. 그럼 우리 이제 인사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그니까요. 자, 우리 오늘 1시간 동안 대학 라이프에 대해서 조금 궁금 타파 해봤는데 여러분 대학교랑 좀 친해지신 것 같나요? 네. 앵그리버드 아니시죠?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대학교에 대해 몰랐던 것들 조금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아 코로나가 없어서 직접 만나서 얘기했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너무나도 아쉽지만 우리가 또 만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오늘 이대부중 친구들, 인창중 친구들도 학교생활 열심히 하시고 저희도 대학생활 열심히 해서 꼭 다음에 만나 뵐 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함께 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청소년 지도사 MC 지니 뮤니. 혜린. 도연이었습니다. 안녕. 여러분 워크북 작성해주세요.